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고 그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이나 광주 복합쇼핑몰 국비 지원 요청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개최한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권성동 대표대행과 지도부는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를 비롯한 13가지 현안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복합쇼핑몰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가 기반시설과 소상공인 상생을 지원해달라며 9천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트램이나 도로 이런 교통망을 연결해 주시고 지역 상공인, 소상공인들과 상생의 어떤 관점에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 이에 대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회의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받았고 국비 요청 규모가 크다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쌀값 안정책 등을 건의하고 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30년째 뛰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성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의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대 설립은 의사수급 관련 의사협회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시도 차원의 건의와는 별개로 전남대병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에 부탁해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지방의원단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광주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9대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리 정치와 날치기식 의장 선출에 이어 뽑기로 의장을 내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이를 책임지지 않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에 맞서서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나선 서른 의원이 첫 행보로 광주를 찾는 등 당권 주자들의 텃밭 표심 잡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 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곧바로 당권 주자로 나선 서른 의원. 첫 행보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것이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37%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서른 의원까지 당대표 후보들의 잇단 호남행, 당권을 잡기 위해 텃밭 표심부터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찾아 통합 행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일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 8명을 3명으로 압축합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97그룹과 중진들의 견제와 단일화 여부 등이 변수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당을,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진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2년 후에 있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와 연동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비수도권의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는 송갑석 의원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당내 호남 정치 위상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명직이 아닌 자력으로 진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선출직 등 중앙위원 투표 100%가 반영되는 최고위 예비 경선이 1차 관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전당대회, 호남 정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로 공석이 된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광주 동남갑 윤영덕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탈당한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주 서구을을 4구 지역위원회로 지정하고 정문성 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에는 4명이 출마했지만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당 비대위가 경선 방식에 대한 논의를 차기 지도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동부권 여수와 순천이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 성격이 강합니다. 광양시가 도심과 가까운 구봉산 일대에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양 도심과 인접해 광양만과 여수 국가산단, 그리고 경남 남해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양 구봉산. 이곳 230만 제곱미터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LF 리조트 측은 최근 광양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7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골프장 27홀과 300여 개 객실, 또 산악지형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시설 등을 갖춘 종합관광단지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운동 오락시설, 수목원 등의 공공 편의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기준 80%가량은 보상을 마친 상태. 광양시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사전 심의 이후 전라남도에 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백운산과 섬진강 권역과 함께 구봉산 일대가 지역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광양시에 부족했던 특히 숙박시설이 329실이 들어오는데 대규모 숙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 효과가 있고요. 철강과 항만 중심의 산업경제도시 광양이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 배전 노동자들이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있다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한 전기업체가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전기공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4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67개 전문회사를 특별 점검했지만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임시회 민선 8기 시정연설을 통해 목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목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골목 경제를 살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공동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에서 무안, 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무안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택시를 운행합니다. 이용 대상은 무안국제공항의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방역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입니다.
무안군은 현재 방역 택시 7대를 지정해서 공항 인근에서 운행하고 향후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증차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했는데요. 낮부터는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1도로 웃돌아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단계 예상되니까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가 22도, 장성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10도가량이나 쑥 오르겠습니다. 특히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9도, 강진 32도, 영암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곳곳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막다가 모레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